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모 언론사의 불문율을 만들었었던 정말 무서웠던 사이비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었죠.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세계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현실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똘순이라는 애가 어느 순간 저한테 너 나랑 좀 떨어져 있는 게 너한테 안전할 것 같다 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연락이 몇 년간 끊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그때 일이 몇 개가 연달아 따다닥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만나게 됐던. 아니요, 그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 일을 계기로 네. 이게 뭐가 연타로 좀 터지면서 그렇게 거리 둔 게 맞겠다 나온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일단 이 얘기는 제가 드린 얘기가 몇 개 없긴 한데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는. 때는 2017년도 여름이고요. 에나벨2가 개봉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친구들이 있는데 철수하고 훈이하고 똘비로 할게요. 훈이하고 철수하고 똘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셋이서 다 공포영화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똘비가 공포영화를 못 봐요. 정말 못 봐요.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얘가 부탁을 해서 여자친구랑도 보기로 했는데 여자친구 앞에서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미리 봐두려고 한다. 같이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철수하고 훈이가 뭐 알겠다. 어차피 볼 거 그럼 심야로 보자. 우린 심야 아니면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심야로 영화를 봤는데 그때 당시 그 영화관이 이벤트처럼 그런 걸 했었어요. 제일 끝자리에 랜덤으로 빈자리를 만들어 두고 영화 끝나기 전에 알바하시는 분이 들어오잖아요. 원래 조용히 인형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가려고 보면은 그 인형을 보는 분들은 되게 깜짝 놀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영화관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 꽂힌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밤도 늦었는데 우리 술 먹자. 그리고 그 셋이서 다음날 여행을 가기로 했었대요. 다른 A 한 명을 끼고.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A한테 운전 맡기고 우리 술 먹자. 근데 이제 똘비가 나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여자친구들은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장난치는 거냐면서 좀 투닥투닥 하다가 똘비를 결국엔 보내고 철수하고 훈이가 우리끼리 술 마실까?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났대요. 아니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놓고 지는 지금 여자친구랑 좋은 거 하러 간 게 뻔한데 갑자기 화가 나더래요. 그리고 그 이벤트가 생각이 났대요. 인형을 사자. 그래서 영화관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그 인형 팔아달라고. 근데 그 인형은 파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게 그때그때 대부분 폐기를 한다. 그래서 아니 어차피 폐기할 거면 우리한테 팔아주면 안 되냐. 이미 청소하면서 다 폐기됐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네가 마지막 타임이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퇴근했고 한 2명, 3명 남아서 뒷정리만 좀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민폐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남자 알바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리고 원래 팔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몰래 하는 거니까 카드 결제는 안 된다. 현금으로 주셔야 된다. 자기가 따로 빼돌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이제 몇만 원을 쥐어드리고 인형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똘비네 집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 똘비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었고 약간 아지트처럼 쓰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비밀번호도 알면 되게 쉬운데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외우기도 쉬우니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신발장에 딱 들어오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 신발장 앞에 그 인형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 알람 끄고 핸드폰 무음 처리하고 잔 거예요. 둘 다 이제 자기 전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에 있을 그 꿀잼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단톡방에 똘비가
온갖 욕설을 섞어서 300명씩 개가 와 있었대요. 예. 부재중도 막 수십 통이 와 있고.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똘비가 거의 울먹거리면서 자기 여자친구 잠깐 보고 집에 왔는데 문 열었더니 인형이 있다. 에나벨이. 그러니까 그 인형이 에나벨이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사람 형태를 한 인형이었거든요. 얘가 앉아서 자기를 때려본다. 나 지금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고. 니들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라. 예. 지금 말하면 안 때린다. 그러니까 철수가 되게 뻔뻔하게 훈이도 자기랑 똑같은 말을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나 어제 훈이랑 술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잤다고. 그러니까 애가 진짜 나 무서워도 집에 못 가겠다고. 무슨 PC방에 있으니까 빨리 일로 오라고. 그래고 어차피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대충 가방 챙겨서 그 PC방으로 갔대요. PC방에 가서 둘이 만나서 철수가 뭔 일이냐 정확하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새벽에 집에 들어갔더니 불이 딱 켜진데 신발장 앞에 그 인형이 앉아서 자기 째려보고 있었다고. 자기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철수는 엄청나게 속으로 우참하면서 네가 잘못 본 거겠지. 피곤해서 잘못 봤을 거다. 도대체 얼마나 무리를 한 거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훈이가 왔대요. 그래서 훈이도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똑같은 설명을 듣고 비슷한 반응으로 꺾어 본 거다. 오버하지 마라. A도 이제 곧 반차 쓰고 나온다 했으니까 A 만나서 갈 준비나 하자. 근데 얘가 짐이 집에 있다 아직. 짐을 가지러 가야 된다. 같이 가줘라. 나 진짜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대요. 똘비네 집으로 갔는데 문을 얘가 못 열더래요. 철수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인형이 없더래요. 야 없네. 뭐하냐 장난치냐고 헛것 본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똘비 표정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훈이를 살짝 봤대요. 훈이가 느껴온 게 얘가 다른 장난을 쳤구나. 얘가 치웠구나 하고 훈이를 봤는데 훈이도 좀 당황한 표정이더래요. 뭐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꺼내러 갔는데 그 짐 가방 옆에 인형이 앉아있더래요. 셋이서 다 당황한 거예요. 똘비는 소리도 못 지르고 철수가 훈이를 보니까 훈이는 철수를 보고 있더래요. 네가 한 거지라는 표정으로. 둘이서 눈으로 나 아닌데 이런 표정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사인을 주고 받고 일단 버리자. 뭔가 재수 온 붙은 것 같다 버리자 하고 급하게 가방을 챙기고 인형을 갖고 나가서 의류수거함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금요일날 A를 만나서 1박 2일로 여행을 갔어요. 예. 서울 근교로 그냥 가갖고 A도 그 단톡방에 있으니까 A가 이제 따로 철수한테 겐톡을 보낸 거예요. 너느냐? 우리다. 모른 척 해라. 이러고 셋이서 되게 무서웠던 것처럼 막 장난을 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철수랑 훈이가 그 생각을 했대요. 이거 A가 오는 길에 반차 써서 일찍 와놓고 좀 늦은 것처럼 줬다 옮겨놓은 거구나. 각자 서로가 장난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똘비를 놀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냥 뭐 밥 먹고 술하고 자고 아침에 간단하게 해장하고 토요일날 동네로 왔는데 네. 시간대가 저녁을 먹기엔 조금 이르고 또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시간대라 가장 가까운 데가 똘비네니까 똘비네에 차를 대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그러면은 뭐 어차피 우리 집에 차 주차할 거니까 난 짐을 올려놓고 올게. 그래서 그래 하고 어차피 인형은 버렸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똘비네 집이 3층이었거든요. 1층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기다리는데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1층에서도. 뭔 일이냐고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애가 문에 기대가지고 진짜 주저앉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데 하고 봤더니 거실에 인형이 있어요.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냈다 생각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철수는 이거가 어떻게 A가 따로 했나? 근데 그러기엔 얘가 의류수거함에 버린 걸 모르는데 훈이는 자기랑 계속 붙어있었으니까 할 수가 없고 예? 이거 뭐지? 하고 있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대충 쑤셔놓고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일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넷이서 일단 도망치듯이 집에서 내려와서 동네 술집을 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도 말을 함부로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난을 아는 건 4명인데 예. 마지막에 집에 와있던 그 인형은 넷 모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수가 정신승리를 막 한 거예요. 이거 똘비 여자친구가 한 거다. 똘비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복수한 거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자친구가 의류수거함에 버린 걸 알 수가 없는데 똘비가 말해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 그쵸.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시덥지 않은 농담하고 막 그러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똘비가 도저히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예. 그리고 이제 막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훈련에서 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날 어쨌든 이제 집에 갔어요. 거의 만 3일 만에 집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인형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도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불렀대요. 같이 있어달라고. 여자친구는 진짜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그런다 이러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같이 밥해 먹고 노트북으로 영화 좀 보다가 같이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대로 잤대요. 잤는데 솔비가 갑자기 깼대요. 맨 처음엔 꿈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화장실 때문에 깬 줄 알았대요, 자기가. 깨서 봤는데 옆에 여자친구 없어서 뭐지?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 인형을 안고 방문을 열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더래요. 그러면서 확 깼대요. 예. 그래갖고 와, 꿈 더럽다. 뭐 이런 꿈이 있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낑낑대더래요. 그래갖고 막 흔들어 깨웠더니 여자친구도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솔비가 웬 인형을 안고 자기한테 달려들었다고. 근데 둘이 새벽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그 둘이서 이제 꼭 껴안고 막 끙끙대면서 어떻게 꼭 잤대요, 다시.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각자 회사 갈 사람은 회사 가고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그날 걔가 똘비가 퇴근을 하고 단톡방에 말을 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근데 이제 훈이는 똘순이를 몇 번 봤고 철수는 똘순이랑 좀 친해요. 그러니까 A가 그 똘순이라는 애 걔 되게 센 무당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연락해보자. 철수 너하고 훈이 좀 친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자기 이모님이랑 지금 지방 내려가 있다고. 나 토요일이나 대학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모두가 이제 5일간 버텨라. 방법이 없다. 이건 버텨라. 본가 갈게 너무 지방이라 회사 출근이 걸리고 휴가를 쓰자니 여름 휴가철에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한 게 있어서 못 땡겨 쓰겠고 자꾸 설마 죽여야 하겠나 하고 그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지옥을 맛봤대요. 자기가 회사 일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예. 누가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자기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하루는 거실에도 불 켜놓고 노트북으로 드라마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예.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힌다던가 퇴근하고 집에 더 자려고 하는데 옆에 화장실에서 누가 샤워하는 것처럼 물소리가 난다던가 자기가 씻고 있는데 누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한 듯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난다던가. 와, 미쳤네. 이렇게 해서 한 2, 3일, 3, 4일 버티다가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똘순이가 오기 하루 전날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퇴근하고 진짜 반 초주검이 돼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힘들어 땅을 보면서 들어갔는데 웬 사람 발이 보인 거예요. 바로 앞에. 이건 여자 발이니까 여자친구가 왔나 하고 봤는데 웬 여자가 웃으면서 꺼지라고, 내 집이라고 이러더래요.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나가, 꺼져, 내 집이야 이러더래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예. 까만색 원피스라 그래야 되나? 블라우스라 그래야 되나? 그런 좀 나풀나풀한 옷에 머리는 산발이고 입이 되게 컸대요. 눈은 정말 동그랗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동그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동그랗더래요. 근데 입이 씩 웃으면서 나가, 꺼져, 내 집이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대로 굳어서 여기 내 집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근데 똘비도 이런 걸 좀 좋아하니까 주워들은 게 있잖아요. 예. 웃는 귀신도 무서운데 춤추면서 웃는 귀신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주워들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문을 닫아야겠다 싶더래요. 예. 그래서 문을 닫아야지 쓱 하는데 분명히 거실에서 춤추던 애가 갑자기 문을 턱 잡더래요. 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땡겨서 닫더래요. 똘비는 이제 미치겠는 거죠. 오면 죽인다는데. 그래서 단톡방에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수랑 훈이가 오바하지 마라. 너 힘든 거 알겠는데 그건 솔직히 오바다. 네가 무슨 귀신을 보는 애도 아니고 아니 평생 귀신 못 보니까 보고 싶다고 찡찡거리면서 공포영화 보는 애가 무슨 귀신이 그렇게 너한테 말도 거냐. 뭐 네가 무당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자기 좀 데리러 와달라고. 나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움직이겠다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훈이네 집이 똘비네 집이랑 가까워서 훈이가 가갖고
진짜냐? 진짜다. 근데 이 훈이는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현상 말고 제대로 귀신을 보는 게 평생 소원 중 하나이네요. 그래서 올라가 볼까? 그러니까 똘비가 안 된다고. 너 진짜 큰일 난다고. 예. 너도 그런 거 알지 않냐고. 춤추면서 이런 귀신은 건드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훈이가 엄청 고민을 했대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철수가 참아. 야, 똘순이 온대. 참아. 똘순이 지금 일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올라오고 있대. 참으라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똘비를 데리고 PC방을 갔대요. 그러고 다음날에 이제 똘순이가 올라와서 똘순이한테 막 상황을 울먹거리면서 막 설명을 했더니 똘순이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철수를 째려보더래요. 철수가 나 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한 거죠. 훈이도 봤대요. 그러니까 훈이도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니네 집 가보자고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끊기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똘순이가 쓱 보다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틀 정도가 집이 빈 거거든요. 예. 근데 물기가 있더래요. 그리고 샤워헤드도 물이 똑똑 떨어지고 제대로 잠겨 있는데. 예. 근데 똘순이가 이러고 나오더니 너네 여기다 뭐 갖다 놨냐 이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이 있었는데 버렸다고. 어떻게 버렸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에다 버렸다고. 지금쯤 뭐 어딘가 쓰레기 매립자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러고 만 거죠. 근데 아직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방 쪽을 가더니 똘비네 방에 침대 옆에 서랍장 같은 게 있는데 서랍장인데 좀 큰 거예요. 왜냐면 예. 옷도 넣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아래는 이제 공구 망치라던가 도라이버라던가 이런 공구들이 있는 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인형이 있더래요. 뭐야? 예. 근데 인형을 쑥 보고 가만히 있다가 니들 나가보라고. 근데 이 셋은 이미 특히 훈이하고 철수는 똘순이를 알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고 똘비는 약간 정말 무슨 구세주 보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형이 또 나오니까 셋 다 굳은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가 나가보라고 하고 나갔대요. 근데 똘순이가 이 인형을 꺼내더니 뭔가 얘기하는 듯한 소리는 나는데 정확히 소리는 안 나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들이 고무줄 있잖아요. 까만색. 예? 그거는 자기가 입고 똘비한테 너 수건 있어? 이러더래요. 나 수건 있어. 똘비가 등산도 좋아하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손수건 같은 땀 닦는 거 있어요. 손목에 묶는 거. 네. 그거를 이거면 되냐고. 충분하다고 주라고. 해서 그걸 줬더니 애가 또 좀 있다가 인형을 갖고 나오는데 예. 인형의 눈을 그 손수건으로 가렸고 자기 고무줄로 손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까만 봉투 같은 거 있냐고. 안에 안 비치는 봉투 같은 거 있냐고. 그러면서 까만 봉투를 꺼내서 걷다가 넣고 얘를 꽉 종려 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면 된 건가 하고 있는데 이거 임시방편이라고. 이모네로 가자고. 그때는 이제 철수가 운전을 할 때고 해서 철수 차에다가 인형을 던져놓고 뒤에 트렁크에다가 근데 그 철수 차가 SUV였거든요. 네. 뒤에다 던져놓고 철수가 운전석에 앉고 보조석에 이제 똘순이가 앉고 뒤에 훈이랑 똘비가 앉은 거예요. 네. 그리고 철수가 이모네 가는 길을 아니까 이모네로 가자 해서 이모네로 가다가 똘순이가 갑자기 잠깐만 저거 어디서 났어? 이러는 거예요. 저 영화관 좀 가보라고.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관을 갖고 이제 올라가서 니들 그거 누구한테 샀어? 그러니까 알바가 팔았는데 우리한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영화관으로. 하고 여기 혹시 일주일 전쯤에 영화를 봤는데 그 알바를 좀 찾고 있다. 그랬더니 알바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하는 거예요. 직원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라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철수하고 훈이가 좀 마른 체형인데 키 좀 크시고 생긴 게 이러는데 훈이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난대요. 철수는 얼굴이 기억은 나는데 표현을 못 하겠다고. 그리고 얼굴이 기억나? 이러던 거예요. 똘순이가. 얼굴이 분명히 봤다고. 이목구비 있는 거 분명히 봤고 되게 평범하게 생긴 얼굴은 맞는데 표현을 못 하겠다고. 그림은 그릴 수 있어? 그림 그리기도 애매한데 기억은 나? 분명히 봤어.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똘순이가 듣고 있다가 여기 혹시 키 큰 남자분 없냐고. 여기는 남자 알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 큰 사람은 없다고. 키가 190쯤 돼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람은 없다고. 예. 근데 옆에 좀 오래 일하신 분, 매니저 그런 분인가 봐요. 걔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시냐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알바 하시는 남자분을 찾고 있는데
분명히 얘네가 봤다고 하는데 여기 안 계신다고 하니까 찾고 있다니까. 뭐 이목구비나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명찰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고 키가 되게 크고 마른 체형인데 얼굴이 되게 평범했다. 근데 매니저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약간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설마 하는 느낌? 그래서 똘순이가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근데 티는 안 내고 혹시 CCTV 볼 수 있냐고. 그래서 CCTV는 이게 건물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거라 저희도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하 1층인가 2층에 관리실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니저님이 들어가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 촬영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가서 날짜를 보고 시간대를 딱 보니까 다 사람들 나가고 직원들이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철수랑 훈이가 올라온 게 찍힌 거예요. 그리고 둘이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뭐라 얘기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문이 딱 열리니까 갑자기 훈이가 엘리베이터 옆에 쓰레기를 좀 모아놨었나 봐요. 파란색 다라이 아세요? 영화가 나오면 뭐 팝콘 버리고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버리려고 엘리베이터 옆쪽에다가 이제 다 모아놨던데 훈이가 갑자기 그냥 나가더니 파란색 다라이 뚜껑을 열어서 인형을 꺼내더래요. 뭐야? 그리고 갖고 탄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힐 때쯤 갑자기 다시 문이 열리더니 철수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냥 얹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당연히 건네주듯이 하는데 돈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문을 닫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철수랑 훈이는 이제 미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매니저랑 직원이 표정이 이 사람 뭐야? 이런 표정으로 봐요. 아니 인형을 쓰레기통에서 꺼내갔더니 돈을 줬다도 뭐야?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똘순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이런 표정이더래요. 예. 아이고 제 친구들이 그날 술 먹었었나봐요. 늦게 영화 봐서 잠결이었었나봐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나가는데 매니저는 뭔가 좀 찜찜하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똘순이가 매니저님을 보더니 친구들이 잘못 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아마 잠결에 그냥 꿈이랑 얘가 좀 헷갈린 것 같다고, 그거는 이제 훔쳐간 거는 아닌 거죠, 버린 거 준 거니까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매니저분이 알겠다고 그냥 조심히 가시라고, 그런 직원은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이제 똘순이가 차로 가서 하기 전에 담배를 하나 피면서 이모네로 가자. 근데 철수한테 이제 철수가 운전할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모네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철수가 길은 내가 아니까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했더니 이 철수가 또 운전병 출신이라 서울이랑 서울 근교 지리를 되게 잘 알아요. 원래 운전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길 알아, 어차피 외우고 있고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걸 때는 너를 뭐 뺨이 됐건 머리가 됐건 하여튼 어디를 때리고 말하는 건 나다. 그 전까진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와, 무섭다. 근데 이 철수는 똘순이를 믿어서 불안하지만 알겠다. 그리고 똘비랑 훈이한테 이들도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알겠다. 그러니까 뭐 차가 사고가 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소리 내지 말라고. 알겠다. 이러고 이제 차를 탄 거예요. 차를 타서 이제 쭉 가는데 이모님의 댁을 가려면, 서울에서 가려면 외곽순환도로를 타야 돼요. 근데 그 외곽순환도로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옆에서 철수한테 야, 우회전해야지. 근데 철수는 이 길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여기 무조건 직진을 해야 외곽순환도로를 타요. 우회전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냥 무시하고 직진을 한 거예요. 똘순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똘순이를 살짝 봤더니 똘순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말한 게 이건가? 소름이 쫙 돋더래요. 핸들을 잡는 게 원래 철수가 스틱차로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한 손으로 핸들을 잡는데 진짜 도저히 손이 떨려도 한 손으로 운전을 못 하겠더래요. 핸들 양손으로 꽉 잡고 이제 가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이제 어떻게 올라와서 그 이모님 댁이 있는 경기도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빠지는 길마다 여기서라도 빠져야지, 어디 가는 거야, 여기서라도 빠져야지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무시하고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번에는 똘비가 야, 나 무서워, 집에 데려다줘, 나 도저히 못 가겠어, 집에 갈래, 나 데려다줘, 그냥 나 집에 떨궈주고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계속 하더래요. 근데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무시하고 쭉 가가지고 이모님 댁 거의 근처 다 와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뺨을 팍 때리더래요. 너 뭐하냐고, 쓰라고. 봤더니 빨간불인 거예요. 분명히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하고 룸밀러를 보니까
똘비랑 훈이는 이미 눈이 약간 까지집혀 있더래요. 똘순이를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해 가. 해서 이모님 댁에 이제 도착을 했대요. 이모님 댁이 아니라 이제 이모님 댁 카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이제 똘순이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무슨 함 같은 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흰색 면포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빨간 무슨 실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옆에서 뭘 막 쓰고 계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부적 같은 거더래요. 예. 근데 이게 부적이 보통 노란색에 빨간 글씨를 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적. 근데 무슨 복주머니 같은 거에다가 씨알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고 흰색 종이에 뭘 막 쓰고 계시더래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복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서 공여 메고 인형 갖고 오라고. 똘순이가 이제 차 뒤에서 인형을 꺼내갖고 이모님 드렸더니 이모님이 그걸 보더니 혀를 차시면서 니들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냐, 어쩌자고 이런 걸 집에다 드리냐고 하다가 그걸 손수건 같은 거 풀어서 면포로 눈을 가리고 빨간 실로 이제 손발을 묶으시고 함에 넣고 그 복주머니 같은 거 함에 같이 넣고 함을 이제 딱 닫고 똘순이를 주더래요. 이거 갖고 집에 가 있으라고. 근데 차는 놓고 걸어가라고. 차는 자기가 운전해서 갈 테니까 니들은 걸어오라고. 근데 이게 그 카페하고 이모님 댁이 걸어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 없는 거리거든요. 걸어서 한 5분? 천천히 걸으면 10분 정도 거리라서. 그리고 가는 길에 슈퍼 있으니까 거기서 소주 한 2-5병 사오라고. 그리고 뭐 과일거리 같은 거 있으면 좀 사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모님이 차 끌고 가시고 철수 차 끌고 가시고 토벅토벅 걸으면서 철수가 똘순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야? 이랬더니 좀 이따 얘기하자 라고 가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4명이서 가는데 하나로마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과일 몇 개랑 소주 몇 병을 샀대요. 근데 훈이는 여기서 눈치 없이 약간 기대를 한 거예요. 왜냐면 훈이는 이모님은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던 큰 무당을 자기가 실제로 보는구나, 과일이랑 소주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의식 같은 걸 하시는구나. 네. 약간 기대까지 하고 집에 마당 쪽을 딱 들어가는데 이모님이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보는데 약간 손짓으로 나오라는 손짓 있잖아요. 차 쪽에다 일로 와 이런 손짓을 하시더니 함이 열려있는데 일로 와 하는 손짓을 하시더니 어느 시점에 함을 다시 닫더래요. 다시 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지? 하고 가서 이모님 이거 소주랑 과일 윗동만 자를까요? 이랬더니 이모님이 뭔 소리냐고. 그 과일 내가 먹고 싶어서 사오라 한 거라고 하고 소주 잡고 혼자 이제 중얼중얼 하시고 차 주변에 이렇게 막 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은 먹었냐? 그래서 아직 식전이다. 그러니까 니도 오늘 혹시 자고 가냐? 그럼 술 한잔 해라 했는데 아니라고. 저희 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이모님네 집이 좀 무서워요. 귀신을 잘 못 보는 사람도 이모님네 집 가면은 일주일만 있으면 귀신 무조건 봐요. 좀 무서워요. 그 집 자체가. 뭐 이모님 말로는 여기서 사람을 해할 만한 귀신은 없는데 똘순이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귀신들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섭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미 그 얘기를 들은 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저희 오늘 가겠다고. 그래서 이모님이랑 똘순이랑 술을 홀짝홀짝 하시고 철수는 운전해야 되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똘비는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이제 다 된 건가요? 했더니 되긴 뭘 되냐고. 이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또 뭘 할 게 있나? 그러니까 할 거 없다고. 니들은 가면 된다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 꾸벅하고 차 타고 가는데 이모님이 철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운전은 좀 조심해서 하라고. 과속하지 말라고.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운전 조심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철수가 운전 조심히 해서 넷이서 서울로 온 거예요. 가면서 철수가 이 똘순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엄청 혼난 거예요. 정말 옆에 뭐가 있었으면 그걸로 맞았을 거래요. 그러면서 똘순이가 얘기해 준 게 자기가 그 CC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철수하고 훈이가 아르바이트생하고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웬 여자애가 정말 나펄나펄 막 쫓아가더래요. 그게 똘비네 집에서 본 거래요. 얘가 여기서 따라왔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얘가 훈이 뒤에 딱 하고 엎지더래요. 그러니까 훈이가 갑자기 그 인형을 챙긴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문이 닫히려는데 그 남자 알바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문이 열리니까 갑자기 돈까지 주면서 남자 알바를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 남자 알바는 귀신 중에 종종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귀신들이 있대요.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알바하던 애일 거고 자기가 죽은 지 지금 긴가민가 하는 애 같은데 아마 그냥 계속 여기서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봐도 문제 있어 보이는 애가 왜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걸 말리려고 간 것 같은데 돈까지 주면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애랑 먼저 얘기를 해보니까 너 뭔데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인형에 있는 그 여자애가 여기 내 집이니까 여기 내가 있지. 여기는 네 집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내 집이라고. 이제 내 집이라고. 여기 내 터라고. 내 터에도 나 쫓아내보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막 웃으면서 말했대요. 아니 네가 터줏대감이야? 아니면 뭐 도깨비야? 뭐야? 터줏대감도 아닌데 무슨 네 터를 타령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좀 욕을 좀 한 거죠. 그랬더니 애가 막 소리를 빽빽 하길래 그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버려야겠다 해서 자기가 처리해야겠다고 철수 차에다가 던져놓은 거고 영화관 갔다 와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저게 좀 악귀라고 하기엔 약한데 잡기라고 하기엔 좀 센? 그리고 차에 타려고 딱 가는데 SUV는 트렁크가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 창문 옆으로 애가 막 문을 치면서 손이 묶인 채로 막 문을 치면서 열라고 나 집에 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철수한테 그런 말을 한 거고 자기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내 목소리 들려도 무시하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모님이 잘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결국에 걔는 잘 설득시켜서. 그리고 이제 철수는 똘순이한테 엄청 혼나고 푸니하고 같이 또 혼나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장난을 안 치겠다고 맹세를 했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철수가 저예요. 이철수구나. 이세계 여행자니까. 예, 그 철수가 저였어요. 그나마 잘 처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장난을 치려고 했더라도 홀려서 그런 거니까 잘못은 없는 건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똘순이가 그때 저한테 막 혼낸 게 밖에서 물건 주워오는 것도 위험한데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구분도 안 가는 애가 준 걸 받아오냐고. 심지어 그냥 받아온 것도 아니고 네가 대가를 치름으로써 얘가 집에 눌러앉게 허락한 거랑 똑같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게 몰랐죠. 그렇게 돈을 내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와 같은 의미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분들도 점사 보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허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일은 홀려서 그랬던 거고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설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잘잘못 따지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잘 해결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똘순이한테 또 혼난 건데 우리가 애초에 장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냄새를 풍겨서 그렇죠. 그 냄새를 맡고 쫓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가져갈 만한 사람을 컨택을 하고 있었겠죠. 그 귀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간 거고 홀리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인형 같은 걸로는 절대 장난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나무, 인형 이런 걸로는 절대 장난치지 말라고.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야,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확실히 몰입을 시키고 아까 그 부분이 너무 저는 섬뜩한 거예요. 다 무서웠지만 차 안에서의 그 적막감 속에 말을 건다던가 아니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룸미러를 보니까 뒤에 눈 까디집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숨이 막혔거든요. 저는 사실 이 일을 겪기 전에는 사람 목소리를 따라하는 귀신? 뭐 장산범도 아니고 뭐야? 그러고 장산범도 있나 없나 이러는데 비웃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이게 따라하는 게 제가 정말로 귀신 보시는 분들 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자신의 모습이나 주변 사람들 모습으로 따라하는 귀신들이 무섭대요. 왜냐면 쳐다보게 만들 거고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행위가. 그리고 대화를 하면 들러붙는다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은 실제로 철수가 본인이라고 마지막에 또 오픈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번에 또 이런 레전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고 편안하게 지금처럼 들려주시면 문제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야, 레전드다. 이거 진짜 레전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모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친구 여성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보통 신기가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바로 전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인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